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게 집에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자고 있을 때밖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좀 목소리가 작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다가 또 커질 거예요. 자, 오늘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두 가지라 좀 오늘 많을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갑신정변 이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우리가 개화에 대해서 배웠죠. 개화란 게 서양의 뭐 다른 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화파가 입장 차이가 달라지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은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청의 양국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온건 그리고 또 하나는 급진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온건하다는 것은 뭐 온화하다, 뭐 편안하다, 천천히 가다, 뭐 이런 뜻이고요. 급진은 뭐 급하다라는 뜻,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들의 입장 차를 크게 외부 문물 수용, 국제관계 대표 인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부 문물 수용의 입장에서 보면 온건계합파는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서 그런 거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급진계합파는 뭐냐 그냥 기술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때 우리 중국사 배웠을 때 양모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의 차이 기억하시나요? 양모운동은 그냥 중국의 질서만 유지하고 기술만 수용하는 거. 이거 변법자강운동은 서양의 기술사상 제도를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자, 그 차이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건계합파는 청나라와 좀 친할 것을 그런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조선 간섭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청나라와 협력해야 되는 입장인 반면에 급진계합파는 무슨 소리냐?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본보기로 해서 일본과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보다 확실히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제 온건계합파들이 이제 그런 개혁을 주도를 해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급진계합파의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 이 갑신정변이었던 겁니다. 자, 배경으로 보면은 청의 내정 간섭 그리고 재정 부족 등으로 개화 정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급진계합파 인물들이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변은 정치적인 변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 그래서 그 결과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개혁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이 갑신정변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갑신정변의 의의를 보면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군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변을 통해서 군대 국가를 어떻게든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잠시만요. 자, 반면에 한계로는 이거를 위해서 그 당시 일본 군사력에 의존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큰 문제였죠. 그리고 또 뭐냐면 당시 이것을 일으킨 세력들은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자,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농민들은 그 당시 자기가 다 토지를 가지고 싶고 그걸 통해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토지개혁에 소홀했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별로 지지를 하지 않게 되면서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은 당시 이제 가장 크게 벌어진 농민운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청나라 일본 상인의 경제 침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막 이제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물가가 폭등하게 된 겁니다. 농민들이 곡물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 관리들이 반공령, 우리가 저번에 강화도 조약 때 얘기했었을 겁니다. 반공령이라 해서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실시를 했지만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막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정치경이 점점 더 다시 물러내지기 시작하면서 관리들이 가혹하게 수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된 거겠죠. 야,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동학 농민들이 교조, 여기서 교조라는 것은 동학을 최초로 세웠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을 최초로 세웠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제 동학이 별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즉 사이비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비판적이고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조들, 그러니까 동학을 만든 사람들은 거의 역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학을 만든 사람들을 이제 다시 원래 정상 신분으로 돌려달라는 운동이 교조 신원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처음에 전개되면서 농민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모이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유, 막 이제 개판이야. 막 관리들은 수탈하고 막 청일 양국 상인들이 막 들어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런 이제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이제 우리 외세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농민운동으로 점점 더 발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 이제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제 본 겁니다. 자, 당시 이제 고부 지역에서 처음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을 수탈한 것에 대해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놀란 정부가 이제 이 농민군이랑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주 화약이란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학군과 농민들이 이제 서로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개혁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개혁을 하는데 동학농민군이 앞장서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화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군이 갑자기 국내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 이제 열받은 농민들이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여기 삼례, 청산 이런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충돌을 하게 되는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별로 크게 아주 많은 병력, 수천 명의 병력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당시 동학농민군은 무려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워낙 무기도 우수했기 때문에 결국 그 농민군이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당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 정군에 패배하고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실패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 동학농민군 운동의 의의는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크게 일어났던 농민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동학농민들이 왜 모였다 그랬죠? 예, 처음에는 그런 수탈이라던가 그런 부패한 관리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 이전 체제를 반대하는 반봉건적인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갑오개혁의 농민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의를 가진 운동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외세 수탈이 워낙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세에 대해 반대하는 반외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난 게 바로 동학농민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력이 나중에 의병에 가담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수행평가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이제 개혁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개혁과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거를 보고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이었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